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뉴스 쪽이긴 한데 테크 뉴스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8월 3일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땡땡마트의 노트북 바꿔치기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이 영상을 따로 이렇게 제작하는 건 생각보다 이게 좀 조용히 묻혀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당 사건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 8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 드림에 아버지가 땡땡마트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바꿔치기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7월 29일 글쓴이 아버지가 땡땡마트에서 삼성 갤럭시북 2 프로를 16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글쓴이를 피해자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땡땡마트에 찾아가서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구입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 물으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 DP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가금을 받지 않고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 단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매장에서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구입한 날 땡땡마트 판매원도 동일 제품의 저사양 모델을 구입을 했으며 판매원이 구입한 저사양 모델이 피해자가 받은 모델이고 피해자가 구입한 모델은 판매원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판매원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착오로 인해서 제품이 바뀌게 된 것 같고 본인도 몰랐으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자기가 구입한 모델보다 고사양 모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땡땡마트 쪽에 20만 원 정도를 추가 결제했다고 영수증까지 이제 피해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땡땡마트 판매원은 혜택을 드리겠다며 다시금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냥 환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불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정말 실수로 바뀐 걸까라는 부분일 겁니다. 자, P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르신을 상대로 고사양 제품을 판매를 하고 판매원은 동일한 모델의 저사양 제품을 구입한 후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해당 글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8월 3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 그리고 방송국에서 추가로 취재하면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직원의 실수로 가격표가 뒤바뀌어서 제품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땡땡마트 및 직원의 이야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땡땡마트 같은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이 전시 공간 외에 별도의 창고에 상당한 재고를 보관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해당 마트에 제품이 입고가 되면 1차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코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 작업을 통해서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를 하기 때문이겠죠. 자, 피해자가 공개한 구매 영수증을 보면 원래 피해자가 구입하기로 했던 제품명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제 단계에서도 제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달을 하면서 하필이면 제품이 바뀌었다. 자, 두 번째로 직원은 자기가 구입해서 가져온 제품이 고성능 모델로 잘못 가지고 온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품 초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초기화가 불가능하군요. 노트북이. 제가 노트북 리뷰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보통 리뷰어들도 제품 리뷰를 하고 나면 이제 전달할 때 제품을 초기화해서 보냅니다. 네. 저희는 불가능한 걸 하는 사람들일까요? 포장을 뜯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노트북 초기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자, 환불이 불가능해서 본인이 추가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 결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제품의 바코드를 찍어보면 이 제품이
그 피해자분이 구매한 제품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을 내고 본인이 그대로 사용한다 라는 건 직원 기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이 잘못된 제품인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당일 본인이 제품을 구입한 날 피해자도 제품을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날 노트북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기억을 못했을지언정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품을 들고 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본다면, 바코드를 찍어봤다면, 아니 뭐 재고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구입한 제품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고객님 제품이 잘못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해당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도리어 추가 금액을 결제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땡마트와 해당 판매 직원이 늘어놓는 변명은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오로지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절대 고의성이 없으며 절대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사실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들의 변명에 배신감과 불편함을 겪었을 고객, 즉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실 눈꽃만큼도 볼 수 없다라는 건 참 씁쓸합니다. 또 심지어 DP 상품이었다는 제품을 판매 직원이 그 피해자의 아버지께 엄청나게 할인이라도 해준 것처럼 마냥 싸게 구입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또 혜택이라도 주는 것 마냥 이야기하면서 결제 금액, 그 뭐 160만 원의 그 금액, 정말 싸게 구입한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새 제품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DP 상품, 그러니까 전시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새 제품 가격보다도 비쌀 수가 있죠? 그렇다고 따지면 이 160만 원의 가격은 어딜 봐서 할인이고, 그리고 그 판매자, 당신이 그 혜택이라고 그렇게 피해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혜택,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자, 소비자는 몇 번을 해당 매장을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 와중에 혜택이니 할인이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새 제품 교체를 사후 처리인 양 말하는 거, 거기에 제품 가격은 아주 제대로 받아가려는 이 모습, 어이없죠.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파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 유튜브 채널에서 땡땡마트 판매왕이었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진행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추려서 보면,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USB만 주면 살 것 같아. 그럼 3만 원짜리 줘요. 사실 103만 원을 받아야 맞는 거죠. 다른 손님한테 100만 원짜리를 105만 원을 받아서 팔고 그 5만 원으로 이걸 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시소예요, 시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사지만 어떤 사람은 110만 원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파리, 폼파리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저런 내용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모습은 개인적으로도 참 보기가 꼴사납네요. 네. 자, 온라인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고 최저가 검색까지 하면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고 또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힘들게 발품 팔아가며 찾아가서 판매 사원들의 이야기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고객에게 온라인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화된 서비스라는 게 눈탱이 때리기와 제품 바꿔치기라면 얼마나 소비자를 호구로 봤으면 또 저런 이야기를 변명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자, 변호사들은 이번 일을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매 직원에게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라는 거죠. 노트북이 필요해서 전자제품 전문 대형마트를 찾아갔는데 사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 과연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